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에 근무 중인 석진명입니다. 오늘은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분들의 식이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식이 영양 관련된 내용은 안타깝게도 좀 더 직접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련이 있다고 발표된 연구들도 대부분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도와 연관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질환을 직접 치료하고 계신 분들의 재발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애 정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거는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다발성 경화증 같은 다른 중추신경계 면역질환에 시행된 연구를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식사, 영양 섭취는 이러한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식이 영양 섭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면역체계의 영향을 통해서 질환을 조절하고 또한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식이 영양 섭취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식이 섭취를 할 때 칼로리를 조절해서 비만이 되거나 과도한 체중 증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염증을 줄이는 식품, 항산화 효과가 큰 식품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 섭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을 치료하거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억제제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미 약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면역억제제를 쓰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평소보다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감염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생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달걀, 육회, 날생선 같이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간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는 최대한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꼭 치료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 고혈당, 부종을 동반한 고혈압,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우선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는 줄이고 견과류나 올리브유처럼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설탕이나 흰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될 때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단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선 식사 염증 지표라고 Dietary Inflammatory Index라고 하는데요. 수치가 음수라면 항염증성이고 양수면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식품들이 어떤 염증 지표를 띄우는지에 따라서 섭취를 할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 식단을 보면 한 연구에서 한 4점 정도로 염증 유발성 식사임을 알 수 있고 지중해식 식단은 마이너스 3.9 정도로 항염증성 식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로 항산화 지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철 이온 환원 능력 혹은 산화 라디칼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고려해서 염증을 줄이는 식품들을 섭취하면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식품들을 말씀드려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것들이 있고 컬러풀한 채소와 과일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식품들입니다. 또한 피해야 할 식품들을 말씀드려보면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들, 과도한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직접 식단을 구성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식단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지방에서 많이 섭취하는 식단으로 적색류는 피하고 야채와 채소, 올리브 오일, 그리고 단백질은 생선 혹은 유제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호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표적인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호식품으로 커피, 녹차, 코코아 등이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과 같은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하지만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는 점으로 각각의 기호식품의 칼로리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설탕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기호식품 섭취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불면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비타민 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은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분들의 식사와 영양에 관한 것인데요. 각각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이 잘 맞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꼭 고려를 하시고 또한 치료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꼭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